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젯장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잔존하지만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반등한 건데요. 어젯장에서는 고유가 그리고 수주 기대감에 에너지와 조선업종이 상승했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발표된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8.7% 상승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달 보합권에서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전강 후 약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1%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특히 다우 지수는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57% 하락했는데요. 우크라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신문 국채 금리가 반등했고 이에 따라서 기술주에 대한 소폭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지수 오늘 내림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5% 하락 출발하면서 2,705선까지 내려갈 예정이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하면서 879선, 870선까지 좀 내려갈 예상입니다. 장 전에는 에너지, 사료 그리고 조선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도 그런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2,700선 이탈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임찬우 전문위원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맨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개장 전에 스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양지수 먼저 하락 출발할 예정인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5% 하락하면서 2,704선까지 내려갈 예정이고요. 전일 대비 15포인트 이상 하락할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도 869선까지 지금 깨고 내려가면서 오늘 코스닥도 상당한 투자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예상 체결지수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할 예정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58%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43만 5천 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혼조세 그리고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이뤄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간만에 반등해줬는데 어제 미증시가 좀 하락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갈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이 48시간 이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첩보를 우크라이나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에서 60세 예비군이 우크라이나 소집이 돼서 48시간, 즉 이틀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게 되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자, 1월달 전쟁 리스크와 금리 인상과 자산 긴축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무너졌었던 나스닥 지수 13,000포인트 부근까지 이중 바닥을 일단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 13,000원 밑으로 13,000포인트 밑으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16,000포인트까지 약 30% 가까운 상승 시세가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그런 전쟁 리스크에 발발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우려로 무너진 미 증시가 기술주가 다시 한번 단기간에 반등에 성공하게 되는지 W자 형태로 이 13,00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틀 동안 전쟁이 발발하는지 발발하지 않는지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8시간 한정된 기간 안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런 전쟁 긴장감을 활용해서 국제유가, 곡물 가격,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에 그런 폭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찌됐건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2월 초 설 연휴 끝나고 행복한 상승장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1월 말 낙폭이 키웠지만 이 과매도 구간에서의 큰 기술적 반등 조만간 들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이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직전에 저점 향할 때까지 조정을 받다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직전에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680달러 그리고 620달러까지 하방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이제 수반하면서 좀 시세를 분출했던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액이 680달러, 620달러 선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메타버스가 무슨 말이냐?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 플랫폼 사업의 구축을 위해서 사명까지 변경한 구 페이스북이 200달러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이 200달러를 이탈한 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페이스북의 지금의 메타의 낙폭이 과거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180달러를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메타 플랫폼도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국내 증시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17만 명에서 26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가적으로 방탄소년단 BTS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달 3월 10일에서 3월 12일 그리고 3월 13일 방탄소년단이 약 5만 명 규모의 국내 첫 콘서트를 열게 될 예정입니다.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아이돌인 만큼 안 펴겠지만 우리 방탄소년단 3월 10일에서 13일 그리고 3월 중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과거의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테마 형성하는지 여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개장 전에는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또다시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해운주, 에너지 관련주, 해운주, 식품주, 우리 원자재 관련주, 조선주,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폭등한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행복 시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데이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 첫 번째 케이프 그리고 두 번째 STX 중공업. 자, 과거의 조선주로 우리가 매기가 유입될 때 처음으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시점에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킹해서 STX 중공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하이스틸이 과거에 4,9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바닥 2,400원까지 반토막이 나고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새 종목 데이스 초입으로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조선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사태 속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도 상승했고 또 풍력에너지가 대체 자원으로 분류가 되면서 풍력에너지 관련주도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삼성중공업이 이 LNG선 1조 원에 대한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도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강세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이 개장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1%대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외국인들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요. 어떤 전략 좀 끌고 가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전면전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하면서 주가의 좀 자산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증시 불안을 계속 야기하는 이슈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위험자산 쪽에서는 뭐 매도라는 것보다도 뭐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관심 밖으로 좀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품 쪽에서 현물 시장이 좀 강세에서 나와주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도 연준을 비롯한 어떤 그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매파적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뭐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적극적인 어떤 매매, 뭐 개별 종목 전략보다도 좀 지켜보는 자세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업종별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코스피를 보면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낙폭이 가장 큰 지금 현재 업종이 이 IC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삼성 SDI가 2.19% 하락, 그리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2.06%의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1.49%의 좀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그동안에 뭐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높았었던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최근 며칠 동안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보험업종 중심으로 지금 오늘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선 롯데 손해보험이 1.99%,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1.57%, 또 삼성화재가 1.52%, 삼성생명 1.3%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현재는 하락폭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GS건설 1.91%, 현대건설 1.86%, 동부건설이 1.83%, 그리고 이 한전 KPS가 1.26%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나마 좀 그 선방하는 종목이 업종이 바로 지금 음식료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시 우크라이나발 사태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고 있죠. 현대사료가 2.78% 상승, 한일사료가 2.55%, 이지바이오가 3.25%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나마 또 이제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도 운송업종 지수 0.06%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낙폭이 큰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IT 부품 업종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EMP 2.8% 하락세, 그리고 이농수 첨단세도 2.87%, 미래나노텍이 1.81%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화학업종의 낙폭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일화학이 1.79%, 솔브레인 1.69%, 그리고 첨보가 1.55%, 나노신소재가 1.43%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가총액 30위 안에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입니다. 지금 전일부터 말씀드렸던 HMM 같은 경우가 0.81%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1% 하락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71%의 하락세로 시장의 하락세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91%, 그리고 네이버가 1.29%의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1.19%, 그리고 LG화학이 2.21%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3.16%의 하락세를 좀 낙폭이 좀 키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3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3.03%,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2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NF가 2.03%의 하락세, 그리고 파러비스가 0.83%, 그리고 유메이드가 1.27%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지금 상승세를 시가총액 30위 안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이제 원익 IPS가 0.3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상승폭이 크다라고 볼 수 없겠죠. 어떤 그냥 시장 대비해서
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원희가 EPS 같은 경우는 이 증권사들이 좀 높게 평가라는 게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납품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램퍼 속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혜에 대한 강심을 이 원희가 IPS에 줘야 된다라는 평가가 요새 많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원희가 IPS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좀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SM이 0.7%의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엔터, 그리고 게임 옵션 같은 경우가 약간 시장에서의 그런 리스크 부분은 제외하는 약간 비껴나가는 그런 업종으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서 SM,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표적인 엔터 업종들이 시장 대비가 강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SM 같은 경우가 우리 참 상승률 좋은데, 역시 뭐 신규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기존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다른 타사보다도 좋은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이 SM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텍 같은 경우 0.9%의 시장 대비에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점도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코스닥은 다행히 좀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살짝 탄력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개인들이 좀 방어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와 조선업종 그리고 사료, 장 전과 똑같이 집중받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엔터 업종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좀 어제도 그렇고요. 좀 관심을 받는 업종 기업이 MC넥스입니다. MC넥스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 S 22번째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반응이 좋죠. 반응이 좋은 상태지만 거기 외에 지금 제네시스까지도 이 어떤 MC넥스의 카메라 모듈 비중을 싣는 에 대한 이 납품에 대한 굉장히 평가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MC넥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이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라면 수출이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삼양시장 목표 주가를 최근에 많이 올리면서 11만 원까지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타업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뭐 빅뱅 컴백 소식 들리고 있죠. 여기에 이 블랙핑크까지도 이 지금 티켓 파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전에 YG엔터가 위너와 아이콘에 이어서 큰 대비형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에 대한 시기가 좀 맞춰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 실적 기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오늘 이제 YG 플러스 최대 실적 달성에 대한 얘기 나와주면서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역시 YG 엔터에 대한 관심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상홍 차장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알아볼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실시간 조회 종목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위가 흥하해운, 2위가 대한해운, 3위가 HMM일 정도로 지금 조선 업종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이제 해운주가 전체적으로 강세인 거는 오늘 출발 상황 보시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상승률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이 23%, 그다음에 대한해운이 13%,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격이 낮은 부분들이 있죠.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페노션도 이제 어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좀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이제 상승 중에는 어디가 말인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음봉, 다시 말해서 음봉이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하락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음봉을 형성을 하고 하락하지 않고 음봉의 중심이나 상단을 돌파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2단으로 가는 모습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장명하기를 이제 음상법, 그러니까 음봉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매수한다.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바로 여기서도 음봉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음봉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매수가 되는 거죠. 양봉이 나오고 또 음봉의 상단이 돌파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반대로 양봉의 하단을 깨지면은 현재 그 매도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탁픽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음봉이 형성이 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상승 조정. 근데 상승하다가 이제 갭상승이 당연히 됐죠. 근데 계속 음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봉의 상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를 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 음봉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갭상승이 됐죠. 이게 상단을 돌파를 만약에 시가를 회복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팜소리도 현재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팜소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실 부분들이 바로 그 EG홀딩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최종적인 지주회사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 요새 이제 지주회사 잘 나가고 있죠. 이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연상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지주회사도 어떻게 보면 자산주에 해당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치, 첫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도 이지 홀딩스도 20일, 60일 골든크로스를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상위 종목군들, 도시가스 관련, LPG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뭐 GS나 뭐 이런 부분들, 대성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후발주 부분으로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계속해서 약간 비슷한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평가 지주회사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큐로홀딩스도 이와 비슷한 흐름들인데 전체적으로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삭발행 형태죠. 모든 것에 이제 출발 신호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밑에 여기서 보더라도 변형된 이제 상승 삭발 시저 도정이죠. 아래꾼 무시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여백에다가 현재 그려보면은 상승 삭발 형태라는 것은 몸통이 아래 윗꼬리가 현재 이렇게 1대1인 경우 이런 부분들에서 그 다음날 중심 위쪽에서 십자 도정을 보이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 이게 진바닥인 경우 또 돌파인 경우 여기서 자주 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효성 OMB를 보겠습니다. 이 효성 OMB도 이와 비슷한 어떤 부분이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승 삭발 형태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심 위쪽에서 머물다가 1, 2, 3, 4, 5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똑같이 나타났죠. 그리고 급등했던 뭐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알고 나면은 차트는 보이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효성 OMB 부분들이 비료 관련된 부분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 부분들은 대유, 그 다음에 조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를 보시면은 대유도 현재 비슷하게 이제 급락이 됐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보이시다가 현재 쌍바닥에 빠꾼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이 일어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시그널들이 좀 일어났죠. 두 번이 일어났고 현재 다시 한번 여기서도 좀 일어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중심을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시간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짝짓기 다시 말해서 섹터별로 먼저 치고 올라간 거, 후발적으로 따라 올라간 거 이런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짝을 지어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기자재 중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많이 해운주에 이어서 올라주고 있는데 SS 엔진이 어제 상한까지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SS 중공업도 이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SS 중공업을 보면은 아직 움직임이 좀 덜한 종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상승사바의 십자 도지형 형태, 약간 변형된 형태가 지금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 되는데 중간 위에서 계속 움직여준다. 그래서 오늘도 운봉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변한다면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SS 중공업 기자재주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펀더멘탈 쪽으로 약간 우수한 부분들은 현재 HSD 엔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탄력성은 조금 약한 부분들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 라온시큐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당이 오늘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보안 관련된 부분들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땅바닥이죠. 이게 땅바닥이고 이 박스권에서 상당히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 형태를 보이다가 음봉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조금 약세인데 하루 이틀을 요거는 지켜봤다가 현재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 우량주 쪽에서는 오늘 주성엔지령이 21선, 61선 수렴이 되고 이렇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사바형 음식장 다시 한번 상승사바 형태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주성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특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현재 개장 시그널대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 코스닥에서 조금이나마 사들이던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좀 탄력을 잃고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들이 좀 지수를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수 잠깐 보면 조정이 살짝 오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종목으로 좀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인데요. 국내 유일 도시며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다라는 면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여행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서 갖고 있는 제주도 호텔 카지노를 인수하면서 이제 카지노 사업으로도 진출을 했다는 면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12월에 그 제주도에 드림 타워 복합 리조트를 이제 개장을 하면서 호텔과 리테일 사업으로도 포트를 확장해 놨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2021년도에 이제 비중이 호텔이 71% 정도, 그리고 카지노가 19%, 그리고 리테일 여행이 3%씩 이렇게 차지하면서 일단은 호텔의 비중이랑 카지노의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 면을 보면서 리오프닝 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여건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결정이 내릴 거예요. 이제는 리오프닝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유일 도시명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호텔 부분이나 카지노가 어느 정도 여행이 재개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여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로 많이 여행을 가셨어요. 많이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 이번에 제주 드림 복합 리조트를 지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실이 600개가 있는데 50% 정도를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숙박이나 이런 사업을 좀 사용했었는데 이걸 1,600개를 이제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 조금 예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광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했을 때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달에만 해도 위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이제 풀린다라고 했을 때 제주도에 이제 방문한 여행객 수가 120만 명이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조금 증가하면서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도 2월달 현재도 100만 명 이상 제주도에 방문했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행 욕구로 인해서 이제 국내 여행을 중 이제 제주도를 많이 찾았다, 이 점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카지노 사업에도 있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마카오에 이제 카지노 사업이 조금 묶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현재 대체제로 우리나라가 조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텔이랑 복합 호텔이랑 그리고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된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표를 잠깐 봐주시면 제주도 입도객 수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여행 이익률이 증가하고 있고 면세점 이익률도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최근에 리오프닝의 이슈가 조금 돌면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해주고 반등해주고 있지만 오늘 조금 이슈가 수급이 약한 상태로 지금 현재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조금 불안한 위치니까 그래도 리오프닝이랑 대선 때까지는 조금 조정이 온다. 결국은 대선 이후로 무조건 결정이 어느 정도 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16,700원은 지지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서 이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인데요. 호텔 신라를 갖고 왔습니다. 호텔 신라는 이제 3월 이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계 3위의 면세점 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호텔이나 레저 부분에서 이제 직영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돌았을 때 면세점의 이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내 면세점 기준 면세가 어느 정도 지금 보복 심리처럼 소비의 보복 심리처럼 지금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아직 큰 손인 중국 이런 관광객들이 아직 조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리오프닝만 된다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많이 눌려 있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호캉스가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호텔 가서 묵자라는 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호텔 쪽으로는 크게 손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면세 기준이 조금 있었는데 중국 이제 다이고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명품을 사서 이제 중국으로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수수료 쪽으로는 조금 이제 조금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해서 오픈만 된다고 했을 때 중국도 충분히 만족이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리오프닝 이후 국가의 외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조금 발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등으로 국내에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 차트 보면서 이제 진입하시면 충분히 이 종목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차트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일단 사내 면세점 기준이 조금 이 회사의 매출이 좀 많이 나왔다. 그리고 공항 면세점도 이제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루이비통을 입점을 했던 회사입니다. 호텔신라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한 그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 조금 보면 자, 차트도 비슷하죠. 롯데 관광개발이랑 비슷하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쌍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 중에 있지만 전체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조금 불안성이 좀 있나 봐요. 아직 그 3월달 이후 대선 때 보자라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8,700원 정도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뉴스를 같이 보시면 추가적으로 상승 진입도 하고 상승도 수익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종목이 IS 동서라는 종목입니다. IS 동서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에서 토목 부분에서 이제 분리된 회사입니다. 말씀드리면 일단 벽제 콘크리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슈가 있었던 게 2차 전지, 즉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송도 조금 하면서 계속 이슈가 되었던 종목인데 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밸류에이션 갖고 있다. 즉, 그러니까 건설 쪽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선 이후 이제 지금 공장을 조금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했을 때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폐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폐배터리는 일단 캐나다의 배터리 리사이클 회사인 리시온이라는 회사를 이제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를 통해서 95% 정도를 이제 복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폐기물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슈를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건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공장에 착공을 했다는 게 있는데요. 일단 경북 경산에 있는 지구에 이제 그 공장을 이제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3조에서 3조 5천억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허가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이제 이게 착공이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고양시 덕응 지구에도 이제 6호선 라인 쪽에도 추가적인 건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익계산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2023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폐배터리 시장만 다시 리사이클만 잘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상승에 대해서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시장에서도 조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살짝 오늘 시장 러시아가 발전소를 공격했다 이런 이슈가 조금 돌면서 조금 조정을 보면서 진입해 주시면 충분히 이 종목으로도 수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의 종목들 매매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네, 윤정식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지수 1%대 하락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들만이 순매수해주면서 이 지수를 방어해 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2천억 넘게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 지금 외국인이 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동안 22일 화요일에는 3,300억, 수요일에는 2,600억, 그리고 오늘에는 벌써 2,100억입니다. 오늘 한 5천억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추세라면 굉장히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기관도 좀 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날은 개인이 많이 샀을 때 오르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 밑으로 시장가로 사실 팔지 않고 좀 대놓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개인이 위로 사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이 가끔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매도가 나오는 날이죠.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래에 물량들을 좀 대놨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서 좀 아래로 강하게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적으로 상존해 있는 그런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출렁이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죠. 2,700 아래에서는 깨졌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좀 복원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할 자리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들 좀 골라서 매수하는 기회, 좀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시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상황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이닉스가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1.5%,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2.5%, 3위인 하이닉스가 3.5%, 1, 2, 3위로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씩 커졌죠. 근데 여기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의 등락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가 이 상승세를 좀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낸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식이 괜찮은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었는데 어제 음봉이 살짝 나왔죠.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가 오늘 좀 개파락하고 음봉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럼 무언가 달라졌느냐라고 본다라면 회사의 기업 가치 자체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이 좋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 유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사실은 묶여있죠. 도리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누군가 끌어내려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조금만 끌어내리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편하죠. 지수를 묶어놨을 때.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상반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도 영향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때는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눌림세가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윤정식 부장께서 직접 매매 시그널 특징도 살펴주시면 좋을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추세가 전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조선주 좋았었고요. 그리고 LNG라든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이나 조선주가 굉장히 좋아진다. 실질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LNG 선에 대한 수주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가격이 쌌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들,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LG전자가 사실은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좀 있는 자리까지 좀 떨어졌고요. 바닥권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LG전자가 작년에 휴대폰 사업부 철수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큰 이슈를 줬는데 이제는 태양광도 철수를 합니다. 휴대폰보다 규모는 작지만
태양광 매출액 비중도 미미하고 그리고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사업부를 철수를 하면서 사업 전체 회사 이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효율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 줄어들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도 분명히 있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지금 자리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전자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빨간불로 상승세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상황 지수들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지금 2,700선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1.4% 하락한 2,67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포인트 가까이 내림세 보이면서 865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사료 관련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해운주들은 약간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IT센 현재 22.96% 급등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전망 때문에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기관들이 2,200억대 팔자세, 외국인들도 2,300억대 팔자세 동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 물량들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4,49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430억대 팔자세, 외국인들이 393억 원대 팔자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882억 원 사들이면서 이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좀 받아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들 전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다 한 자릿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떨어지면서 123,500원대 거래 중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9%대 하락, 삼성전자는 1.5% 떨어지면서 71,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도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부 2% 그리고 LG화학이 3%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LG화학 3.4%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만 원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2%대, 현대차와 삼성 SDI도 각각 2.4%,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 떨어지면서 이 중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2,1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 에코프로비엔과 LNF도 2%대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종목들이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올라오는 듯 싶더니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매도세에 좀 눌려서 같이 좀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가 1.9%, 카카오게임즈가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위메이드가 1.2%대 하락, CJ ENM이 1.4%대 하락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2.8%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첨보도 28만 1,7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지수 상황 수급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장 초반보다는 좀 많이 변동성이 흔들리고 있고요. 신용 잔고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는데 고객 예탁금은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매매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목요일장 2월 달에 얼마 남지 않은 매매 거래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